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는 크게 이런 갯벌처럼 생긴 바닷가도 있고, 이런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바닷가도 있고, 이런 암석으로 이루어진 바닷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침식, 퇴적 이런 작용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각각 파랑, 연안류, 조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파랑은 말 그대로 그 바다 위에 바람에 의해서 부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연안류라는 것은 이 위에 그림처럼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해안이랑 평행하게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류는 밀물, 썰물, 알죠? 그 밀물, 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해수의 흐름이고, 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갯벌이 형성되죠.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운반된 물질로 인해 갯벌이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죠. 근데 반대로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산맥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이 산맥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을 보면 산맥의 방향이 이렇게 왼쪽처럼 서해안 쪽은 생겼고 동해안 쪽은 산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태백산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안이랑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행기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서해안 쪽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동해안은 이 식으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형태를 띠게 되죠. 왼쪽 그림처럼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 고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곳과 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해안은 하천에 침식된 지형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되어 복잡한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인 곳과 만인 곳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에서는 이런 모래사장이 활발한 이 퇴적작용이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곳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해안 침식 지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해식에 바다가 침식을 해서 침식작용을 해서 만든 절벽애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의해서 깎인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깎여 있는 곳이 해식애고요. 파식대는 이 해식애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 해식 동굴이 생기겠죠. 파랑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형성된 동굴. 근데 해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동굴이 깎여요. 동굴에 의해서 깎이면 여기 아래쪽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또 위에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얘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또 뒤로 육지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뒤로 계속 갑니다. 계속. 그래서 이 해시계가 후퇴하고 남은 바닥에 평평한 면이 생기는데 얘를 파식대라고 합니다. 파도에 의해서 침식돼서 형성된 평탄면을 파식대라고 하고 시스텍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파랑의 침식에 견디고 남아있는 바위 기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단구는 뭐냐? 해안가 쪽에 단구, 계단단 언덕구, 계단 모양의 이런 언덕을 해안단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형성되냐? 해안단구 형성 과정을 보면은 땅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하강 하면은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취락이나 농경지 교통로로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대수 해안 단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깎이면 또 해시계가 생기겠죠. 또 계속해서 해시계가 이렇게 후퇴하다 보면 그 아래에 파식대가 생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형성되는데 이때 땅이 올라오거나 2번 그림이랑 3번 그림을 비교했을 때 땅이 올라오거나 혹은 바닷물이
3번처럼 이렇게 뭐 땅이 올라오거나 바닷물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의 그 지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지형에 퇴적해서 쌓여있는 지형은 해안 퇴적 지형인데 크게 5가지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사비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모래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도나 그 다음에 해안가를 따라 흐르는 이 연안유에 의해서 퇴적이 되고, 해안사구, 해안가 쪽에 있는 사구가 어떤 뜻이냐, 모래사 언덕구, 모래 언덕입니다. 이 사빈에 있던 모래사장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이렇게 쌓여 있는 모래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 같은 경우에는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이렇게 둑처럼 길게 퇴적된 지형을 사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석호라는 건 뭐냐,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돼서 이 물이 들어왔는데,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댔죠? 만이라고 한댔죠. 이 만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사주가 근데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수가 하나 생기겠죠? 얘를 석호라고 합니다. 갯벌은 설명했고요. 점토 등의 조류에 의해서 점토가 퇴적돼서 형성된 지역이고, 다시 한번 석호 형성 과정을 보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주라는 이 둥 모양의 사주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예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석호가 됩니다.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해안에 있는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얘들이 사주. 그래서 이게 석호, 사주,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형이고요. 세계적인 갯벌 해안을 보면은 이 5대 갯벌 해안 안에 이 대한민국 서해안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만, 즉 바닥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아까 만 같은 경우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곳은 침식작용이 활발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만에서는 이런 모래사장이나 갯벌 이런 게 많고, 곳에서는 아까 침식이 활발하다 보니 이런 암석해안 같은 게 많습니다. 석호 형성 과정은 했었고, 이 사치랑 사주는, 사치 같은 경우에는 육지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사치고, 아예 얘를 석호가 될 때 이렇게 가로 막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로 막고 있으면 사주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해안 지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냐? 갯벌은 워낙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갯벌을 복원하려는 사업도 있고,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어떤 구조물이 있냐? 대표적인 게 그로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안유에 의해서 연안유가 이렇게 흐르면 모래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모래들이 다 연안유에 휩쓸려서 침식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침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안유에 삽입된 모래가 침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바다 쪽으로 돌출된 인공 구조물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그로인이 설치돼 있어서 이 그로인 안쪽에 쌓이게 되겠죠. 각각 그로인 안쪽에. 그래서 연안유에 삽입된 모래가 침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